안녕하십니까. 목돈관리 전문기업 행센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GPL 채권 운영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GPL 채권 투자할 때 대부법인 설례피에서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법인의 이제 잉여 자산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걸 갖고 뭐 은행에 넣기도 하고 주식 투자하기도 하시는데 그 잉여 자산을 GPL 채권에 투자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일반 법인이라 하면 뭐 그냥 대부법인이 아닌 모든 법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법인의 잉여 자산을 GPL 채권에 투자하셨을 때 이 세금 관계나 비용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세금이랑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법인은 세금이 적은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반 법인에 비해서는 비용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당연히 또 일반 법인은 상대적으로 세금이 많고 비용이 적다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숫자로 한번 보면 이렇게 돼요. 일반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GPL 채권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7.5%라는 원천징수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이자소득세인데 꽤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소득세 보통 15.4%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는 있는데 GPL 채권 투자할 때는 27.5%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자소득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적용받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여기입니다. 이 14%에 이제 10% 더해서 15.4%가 되는 거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이제 GPL 채권 투자할 때 적용받게 되는 세율은 여기입니다.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 그래서 일반적인 법인은 주요 영업 활동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도소매다, 제조업이다 이런 영업 행위가 있는데 이 영업 행위 이외로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운용해서 재테크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게 2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7.5%를 원천 징수하고 받게 되시는데 만약에 내가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원래는 세전 이자로 따지게 되면은 66만 원을 받으시는 건데 세금 제외하면 월 48만 3천 원 정도, 그냥 48만 원 정도를 받으시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대부법인 같은 경우에는 얘도 대부법인이고 얘도 대부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법인끼리 거래를 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저희 행복이는 대부법인이신 고객분들께 원천징수 없이 그냥 다 이자를 지급을 해드려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알아서 여기서 법인세를 이제 계산해가지고 납부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딱 보더라도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얘는 48만 원, 얘는 67만 원 그러니까 벌써 차이가 꽤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대부법인이 유리한 면이 있는 거고 또 다음에는 보면은 일반 법인 같은 경우는 고정비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저희가 좀 이따가 엑셀표를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릴 건데 일반 법인은 사실 뭐 고정비라고 나갈 게 없습니다. 일반 법인은 그냥 들어가는 비용이 딱 기장료밖에 없는데 기장은 어차피 나가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뭐 비용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고 대부법인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32만 원의 월 단위 고정 비용이 있습니다. 요거 좀 표를 보면서 좀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일단 요건 대부법인을 만들어서 GPL 채권 투자를 했을 때 시뮬레이션인데 투자 금액은 3억 원을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8% 이자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연 단위 현금 흐름이 있고 월 단위 현금 흐름이 있는데 우리는 좀 이야기하기 편하도록 월 단위 현금 흐름을 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법인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돈이 있고 수익이죠. 나가는 돈이 있죠. 비용인 겁니다.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남는 돈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 개의 꼭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대부법인 같은 경우에는 3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매월 200만 원씩 법인 통장으로 이자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200만 원씩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서 고정비로 나가는 거 아까 제가 32만 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요겁니다. 이게 이제 대부금융협회비가 있고요. 그리고 기장료가 있고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 요거는 이제 저희 고객분들 기준을 했을 때 11만 원이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아마 다른 법인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 합친 게 월 단위 고정 비용인데 요게 32만 원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법인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료를 좀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인을 만들고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급여는 40만 원 정도를 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뭐 가장 큰 이유는
뭐 이 급여를 높게 책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건보료랑 국민연금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40만 원이 아니고 80만 원으로 바꿔보면 건보료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걸 다시 40으로 바꿔볼게요. 또 건보료가 줄죠.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건보료를 많이 낼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 급여를 적정 수준에 맞춰 놓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법인 통장에 남는 게 한 120만 원 조금 남게 되는데, 이 돈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법인 카드를 좀 사용을 하시는 거죠. 뭐 핸드폰 요금이라든지 뭐 식대라든지 주유비라든지 이런 좀 잡다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법인 카드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0만 원이 들어오면 법인의 비용으로는 내 급여, 내가 받는 급여 포함해서 75만 원 정도가 비용으로 나가게 되고, 내가 쓸 수 있는 잉여현금, 쓸 수 있는 법인카드 사용 가능 금액은 124만 원 정도가 된다. 이것도 법인카드를 꼭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내가 상여금을 받으셔도 되고, 뭐 기타 다른 방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는 있는데, 보통은 이제 법인카드로 좀 적절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죠. 이건 법인 측면인 거고, 그 다음 또 우리가 개인 측면을 봐야죠. 왜냐하면 우리 아까 40만 원 월급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월급 받으면 거기에서도 건보료가 나가겠죠. 아까 전에 위에서 봤던 거, 요 부분은 이제 건보료인데, 이제 회사 부담금, 회사가 50% 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본인 부담금, 요게 되는 거죠. 요거 두 개 합친 게 나의 이제 건보료가 되는 거고, 보면 여기 이제 개인인데 소득세가 없습니다. 소득세가 없는데,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직장인 전체의 35% 많게는 40% 정도가 면세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구간 밑에 소득에 있으신 분들은 사실상 세금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밑으로 볼 때는 사실상 원천 징수되는 것도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요게 이제 실제 저희 고객분들 급여 명세표인데, 보시면 여기 소득세란에 소득세가 없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소득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금액을 40만 원이 아니라 한 18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급여를 받아가시게 되면 소득세가 일부 있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런 걸 계산을 하기 때문에 40만 원까지만 딱 맞아서 소득세 없이 건보료는 최고 적게 뭐 이렇게 세팅을 한 거죠. 이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면 이거 10만 원으로 하면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40만 원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개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법인이 아니라 개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40만 원 급여 받는데 이제 4대 보험 나가는 게 있죠. 여기가 이제 다 빼고 나면은 36만 5천 원 정도가 내 주머니 현금으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법인 같은 경우 연 단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이 연 단위로 나가는 비용을 월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한 4만 4천 원 정도의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법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2만 원의 고정 비용이 있고, 그리고 월 단위로 이거를 감안을 해봤을 때 연간 나가는 거지만 월 단위로 감안을 해봤을 때는 4만 4천 원 정도의 비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인 수익률로 한 방에 계산을 해보면 6.2%, 6.27% 정도의 수익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감안을 할 게 건강보험료가 줄어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대부법인 플랜을 하기 전에 월 4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었다. 근데 만약에 이 대부법인 플랜을 하시게 되면 건보료가 줄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얼마로 줄어드냐? 38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건보료를 세이브 시킨 게 약 44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원래 발생했던 수익과 또 나가야 되지만 나가지 않게 된 건보료를 수익으로 가정을 하면은 이 플랜의 총 수익률은 3억 투자했을 때 2,3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면 7.65%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때 이 대부법인 하면 8% 이자 받는 건 알겠다. 그러면 이거 저거 다 떼고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실제로 나한테 들어온 이익이 얼마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거죠. 그러니까 대부법인만 봤을 때는 6.27%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건보료까지 감안을 하면은 7%가 좀 넘습니다 라고 저희는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부법인 플랜이었고요. 이제 이걸 일반 법인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3억 원을 투자한 가정에 8% 이자를 제공받으셨다라고 봤을 때, 이것도 월 단위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 법인은 세금을 떼고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세금을 떼고 드려요. 저희가 원천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고객님 이름으로 이제 저희가 다 세금 납부를 하게 되겠죠. 세금 납부를 하는데, 그러면
200만 원을 원래 받아야 되는데 소득세가 이자 소득세가 55만 원이 빠져서 실제 법인에 들어오는 건 145만 원이 법인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확 줄었죠. 아까 전에 대부법인은 그냥 세금 없이 들어오니까 200만 원이 그대로 다 들어왔는데 일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5만 원이 들어온다는 거. 이것만 딱 보시더라도 와, 차이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법인은 법인세 환급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세금 부담이 더 많지는 않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법인 일반 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대부 협회비도 없고요. 뭐 물적 요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무실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장료만 있는데 그냥 그게 11만 원 이렇게 기장료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급여를 똑같이 40만 원 책정을 했을 때 감안을 해보면 법인에 총 들어온 금액은 세금 떼고 145만 원이 일단 이번 달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번 달에 나간 돈은 내가 받는 급여 포함해서 54만 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법인 통장에 남는 건 90만 원이 남게 되겠죠. 그리고 개인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40만 원 받으면은 요거 떼고 뭐 36만 5천 남, 이거는 뭐 대부법인은 똑같죠. 이건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법인은 3월 달에 결산을 하면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환급을 받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개인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연말 정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1월 달부터 12월까지 월급 받을 때 세금을 떼고 우리는 돈을 실수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2월 달에 연말 정산을 통해서 내야 될 세금이 더 많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고, 내가 내야 될 세금보다 작년에 원천징수로 이미 낸 게 더 많으면 돌려받는, 환급받는 절차, 그 연말정산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걸 합니다. 그걸 3월 달에 하게 되고요. 3월 달에 우리 그거를 이제 법인세 결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법인세를 먼저 계산을 해요. 법인세를 계산을 한 다음에 전년도에 내가 이미 납부한 금액과 비교를 합니다. 내가 이번 연도에 법인세 결산을 해보니까 법인이 납부해야 될 금액은 100만 원인데 작년에 여차저차해서 이미 납부한 세금들을 다 계산을 해봤더니 200만 원이다. 그러면 법인세로 납부할 거는 100만 원인데 이미 낸 게 2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돌려받겠죠? 이런 개념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그걸 좀 적용을 해보면 작년에 이 법인이 65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비용은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겁니다. 여기 있는 거 650만 원이죠. 이게 뭐 기장료 나간 거, 급여 나간 거, 건강보험 나간 거 이런 것들 다 합쳐서 1년 동안 경비로 나간 게 650만 원이다. 근데 이자 수입을 보니까 2,400만 원을 벌었다. 실제로 우리가 내 통장에 들어온 거는 연에 한 1,700 얼마가 되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거 계산할 때는 세전 이자 수입을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난 2,400 번 게 되는 건 좀 억울하죠. 근데 억울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다 환급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2,400 벌어서 650만 원 썼다 비용으로. 그럼 당기 순이익은 1,700만 원이고 1,700만 원이라면은 이제 법인세가 360만 원 정도가 나와야 된다. 근데 작년에 내가 한 해 동안 이미 납부한 세금 보니까 660만 원이네?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 우리 55만 원씩 1년 동안 납부했잖아요. 이렇게 이게 1년 동안 낸 게 660만 원이죠. 이게 이제 기납부세액이 되는 겁니다. 기납부세액이 660만 원이네? 뭐야? 나 360 내야 되는 사람인데 660을 냈네? 그러니까 660에서 365 빼면은 290만 원, 약 300만 원 정도를 한 방에 환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1년 동안의 총 수익은 매월 내가 받게 되는 급여와 법인의 이익과 그리고 환급받은 세금까지 합치면 1,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연에. 그러면 수익률로는 6.07%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보다 대부법인이랑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죠. 대부법인 같은 경우에 보니까 6.27%였는데 일반 법인은 이제 6.07%니까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일반 법인에 있으신 분들이 GPL 채권 투자했을 때 세금으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대부법인에 비해서 많은 거는 맞습니다.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많은 차이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김에 우리 또 개인도 한번 볼까요?
개인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개인으로 하면은 사실 가장 불리하긴 합니다. 3억이 초과되는 투자를 하실 경우는 무조건 법인을 설립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기는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200만 원인데 또 원천징수 똑같이 55만 원 하거든요. 근데 개인은 55만 원 원천징수 하지만 이걸 나중에 환급받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냥 나가고 끝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냐면 세전소득 200에서 세금 떼고 550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 145만 원 정도가 내 통장에 들어오는데, 그 정도 소득이 발생을 하면 또 건보료가 늘어나잖아요. 건보료 늘어나는 감안을 해보면 결국에는 세후 5.8이 건보료 반영하면은 한 5.16%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한 3억 원 정도 언저리 좀 되고 좀 더 커지는 경우에는 사실은 세금도 세금이지만 건보료까지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하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단순 계산을 한 거고 사람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법인과 대부분의 차이가 이런 게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필채권 같은 경우 생각보다 단순한 재테크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고 연에 8% 이자를 받는 건데, 이런 걸 할 때 개인으로 하느냐, 일반 법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필채권 투자에 하느냐, 또는 대부법인을 만들어서 지필채권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좀 나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상황에 맞게 상담 받으시고 나서 상황에 맞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필채권 투자할 때 개인과 그리고 일반 법인, 대부법인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번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잘 정리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람을 잘 사는 방법, 돈과 마음을 연구하는 행센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